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도전으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콘텐츠를 찍은 이유는 저희 어머니께서 30년 가까이 식당 일을 해오셨는데요. 스스로 장사하시긴 겁나셔서 거의 대부분 다른 사장님들 돈만 벌어주셨기 때문에 이젠 직접 일하실 만큼 돈 버시라고 가게를 하나 차려드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어머니께서 처음부터 직접 운영은 어려우시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주방을 보시고 오픈 준비부터 운영까지 실질적인 장사는 제가 할 예정입니다. 잘 되면 프랜차이즈까지 키워볼 생각으로 머릿속에 밑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합니다. 물론 제 영상 처음부터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못 해낼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전은 제 스마트 스토어 도전의 연장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도 다른 생산자들 돈 벌어주는 게 아니라 추후 밀키트를 통해 제가 생산자 위치에 설 예정입니다. 먼저 종목은 바지락 칼국수입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아나운서도 했었고 주로 무대에 서다 보니 가게를 오픈한다고 하니까 카페나 이벤트 펍을 많이 예상했는데요. 그럼에도 바지락 칼국수로 결정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지락 칼국수는 팬들의 충성도나 경쟁도 면에서 보편적인 음식들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입니다. 기본만 하면 손님이 보장되는 메뉴인 건데요. 또한 지금은 없어졌지만 부천에 장안 칼국수라는 유명한 바지락 칼국수 맛집이 있었는데 그 맛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바로 그 칼국수집 주방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맛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지락 칼국수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장사에서 맛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위치. 적절한 자리에 어울리는 음식점이 생긴다면 맛이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매출이 어느 정도 보장될 텐데요. 현재 부천에서 가장 유명한 바지락 칼국수 맛집이 송내역 근처와 상동역 근처에 한 곳씩 있는데 아무리 저희가 맛에 자신이 있다고 한들 굳이 센 곳과 맞짱 뜰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 외에도 차리기만 하면 충분히 바지락 칼국수 팬들이 찾아줄 장소는 아주 많기 때문에 경쟁해야 하는 장소는 피하고 칼국수의 텍사스존을 찾아 최대한 발품을 팔아봤습니다. 총 2주 정도 걸렸고요. 부동산은 15곳 정도 가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해진 곳은 신중동역 근처, 바로 이곳입니다. 바지락 칼국수는 기본적으로 점심 손님이 많고요. 그 외에 저녁 시간과 주말에는 비교적으로 판매량이 약한데 저녁과 주말까지도 어느 정도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주변 사무실들이 밀집되어 있고 부천시청이 가깝기 때문에 회사원들과 공무원들이 점심을 채워주고 1기 신도시 아파트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평일 저녁과 주말에 와줄 고객들이 충분한 자리입니다. 물론 조금 후미진 상권에서도 맛과 마케팅을 통해 오랫동안 열심히 한다면 빛을 볼 수도 있겠지만 굳이 무리할 필요도 없고요. 만약 손님을 꾸준히 데려와주는 직원에게 월급 100만 원만 준다고 하면 아주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 생각했던 금액보다 딱 100만 원만 더 상권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장소는 보증금 2,000, 월세 150, 권리금 3,000 들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는 장소에 비해서 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권리금이 3,000이나 해 싶을 수도 있는데요. 조금만 알아보더라도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상권도 요즘엔 권리금이 보통 1,000에서 2,000 정도 들고요. 동네 시장 안에 있는 가게들도 권리금이 1억 원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부천 전역을 다녀본 결과 이 금액이 전혀 비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위치 선정까지 2주가 걸렸는데요. 역시 그나마 잘 아는 곳에서 준비하다 보니 정보나 현황 파악이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정말 많이 다녀봐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아무 부동산이나 들어가면 그 주변 매물 어느 정도는 다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각각의 부동산을 들어가더라도 서로 갖고 있는 매물이 다른 경우도 아주 많았습니다. 또한 같은 가게인데 부동산마다 부르는 권리금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정말 많이 다닐수록 돈 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테리어. 저희 가게의 모습인데요. 저는 이 인테리어를 700만 원에 완료했습니다. 원래는 김치찌개집이었던 가게인데요. 사실 그대로 사용해도 될 느낌이긴 했는데 입구가 조금 답답하고 가게가 어두운 느낌이라 입구는 통창으로 실내 내부는 흰색 페인트 그리고 밝은 조명으로 바꿔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조명은 다이소 조명입니다. 식기와 칼국수 기계를 포함한 주방기기, 그리고 테이블과 벽 페인트, 입구 통유리, 간판과 각종 내부 인테리어를 모두 포함해 견적은 총 700만 원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싸게 했죠? 물론 권리금을 주고 원래 있던 식당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새롭게 토탈 인테리어를 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간판만 300 정도씩 쓰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테이블 집기 포함 인테리어 총 700만 원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겁니다. 이것도 여기저기 업체마다 견적 알아보고 발품 팔아서 나온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또한 한 인테리어 업체의 간판, 유리, 페인트, 청소, 철거 등 모두 맡길 경우 대행비가 1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각 항목마다 업체들을 직접 컨택했고요. 그리고 간판이면 간판, 유리면 유리, 업체마다 금액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전화해서 견적을 따져보면서 발품을 엄청 팔았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까지 금액을 세이브한 겁니다. 원래 같은 수준이면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이 나왔어야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돈을 세이브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철거 비용입니다. 권리금을 주고 기존 장사하던 가게에 들어가면 기존에 있던 것들 중 쓸모없는 것들은 철거 업체가 비용을 받고 정리해 주는데 저는 팔 수 있는 건 다 팔고 안 팔리는 건 제품마다 회사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데 거기 전화하니 다 수거해 갔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던 것들 중 쓸만한 건 그냥 쓰면 가장 좋습니다. 이 에어컨도 전 식당부터 있던 녀석입니다. 그럼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럼 딱 3달 정도 장사해보고 그 결과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네, 행복해. 아들 덕분에 행복하네.